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한때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보기만 해도 역겹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진짜 국민의 적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약탈로 부를 쌓은 사람은 막다른 길에 몰리면 결국 다시 약탈을 시작할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원이나 길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이 촬영할 장소를 마련할 돈이 없어 길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1억 3천만 위안을 투자한 호텔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매출이 겨우 7,495위안입니다. 이제는 북경의 큰손 아주머니들조차 소비를 잘 안 합니다. 부자들조차도 이제는 여유 자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 사회와 한 국가의 타락은 많은 경우 상층 사회부터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월 수입이 1만 위안을 넘었는데 지금은 공사판에서 일해도 먹고 살기조차 힘듭니다. 한 사람이 4-5사람 몫의 일을 하면서 월급은 한 사람 몫만 받고 있어 우울증에 걸릴 정도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엉망인 직장, 이 엉망인 작업복, 난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냥 바람 따라 날아가 버리게 둘 겁니다. 센터장님, 저는 여전히 같은 말입니다. 오늘 하늘에서 벽돌이 떨어진다 해도 저는 앱에서 로그아웃 안 합니다. 끝까지 일할 겁니다. 밖에 나가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 누워서 돈 안 쓰는 게 곧 돈 버는 겁니다. 벌 수도 없는 돈 억지로 벌겠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정말 심각한 문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가회 같은 상권이 말입니다. 3층, 4층은 물론이고 심지어 2층조차 임대가 잘 안 됩니다. 보십시오. 6개의 메인 거리의 2층 상가도 임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월급 3천, 4천, 5천 위안. 이런 급여 기준은 도대체 누가 정한 겁니까? 딱 굶어 죽지는 않게만 해놓고 그렇다고 돈은 절대 못 모으게 막아놓은 수준입니다. 또 사회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만족도가 10년 연속 90% 이상이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정말 스스로도 그 수치를 믿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원래는 초기에 막을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방치하에 키워놓고 꼭 비극이 터진 뒤에야 허둥지둥 정비하고 사후 책임만 따집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인생을 망쳤고 수많은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공정을 말하는 겁니까? 88년생입니다. 실업 상태고 일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앞으로 달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버텼는데 결국 일자리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그냥 안정적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요. 요즘 사회를 보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큰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예전처럼 극도의 공포만 느끼기보다는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치료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체념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 전반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압박감 속에서 일종의 무력감과 죽음에 무뎌진 감각 같은 분위기가 퍼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만약 수입이 끊기면 누구도 당신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요. 2026년이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중국 사회는 이미 극단적인 저소비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청도에서 하얼빈까지 가는 항공권 가격이 한때 98위안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실제 구매 수요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고속철 객차 내부 역시 승객이 드문드문 앉아있는 수준이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상해의 대표적인 금융중심지인 육가주에서는 고기 반찬 1개와 채소 반찬 2개가 포함된 도시락이 12위안에 판매되는 모습까지 등장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북경, 상해, 광주, 심천 등 중국의 주요 일선 도시 소비시장이 사실상 급격한 위축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 외식업과 프리미엄 서비스 업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품 매장들 역시 잇따라 문을 닫고 있으며 이른바 소비 다운그레이드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까지 전반적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과거 사람들로 붐비던 대형 쇼핑몰과 고급 레스토랑 역시 현재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계 브랜드 매장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채무 불이행과 신용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많은 중국인들이 현재 경제 상황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력 시장이 열렸습니다. 사람 정말 많죠? 한번 보십시오. 빽빽하게 가득 차서 완전히 사람 바다입니다. 여기는 광주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광주의 다리 밑입니다. 관광지도 아니고 캠핑 장소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배달 기사들이나 외지에서 일하러 온 노동자들입니다. 이곳에서는 적어도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황포구 중심가에 있는 쇼핑몰입니다. 이번에 다시 와보니 지난번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다 사라졌습니다. 일을 못 구하는 건 절대 우리 능력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조급해하지 말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아프지 않게 버티십시오. 그리고 돈도 최대한 아껴 써야 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함부로 돈 쓸 때가 아닙니다. 무려 12시간입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는데 번 돈이 겨우 300위안 조금 넘습니다. 밖에는 지금 수백만 명의 대학 졸업생들이 일자리 하나 얻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수백 장의 이력서를 넣어도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얼마 되지 않는 월급 때문에 자기 몸과 인생까지 전부 갈아넣지는 마십시오. 중국에서 번호판이 달린 중고 전기 오토바이들이 대량으로 아프리카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각종 규제 때문에 더 이상 운행하기 어려운 차량들도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별 문제 없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게 나라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다니요. 나는 내 전동차 하나도 나라로부터 지키지 못하는데 그런 나한테 나라를 사랑하냐고 묻는 겁니까? 기억하십시오. 강권 아래에서는 단 한 푼의 재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은행에서 일합니다. 지난달 내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어라 일했는데 이번 달 월급이 겨우 1,000위안이라고 하더군요.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시급이 11위안 정도였는데 올해는 9위안, 8위안까지 내려갔습니다. 어떤 스튜디오는 하루 일당이 겨우 70위안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 근무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적게는 10몇 시간, 많게는 거의 20시간 가까이 일하기도 합니다. 계산해보면 실제 시급은 겨우 6에서 7위안 수준입니다. 정말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요즘 정말 너무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보이십니까? 이 배들이 몇 달째 여기 멈춰 서 있습니다. 사실상 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수요가 줄어들어서 광서의 석재들도 밖으로 운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오프라인 매장들이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사람들 삶이 어떤지 직접 가서 보십시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게는 오늘 겨우 15위안 팔았습니다. 그것도 도매 가게인데 말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이곳은 거연지가입니다. 여기저기 전부 비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입점률이 50% 정도는 됐는데 지금은 아마 30%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외식업은 이제 사실상 고위험 업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업한 음식점 수가 약 330만에서 350만 곳에 달합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8,800곳이 문을 닫고 있고 계산하면 1분마다 6곳씩 폐업하고 있는 셈입니다. 티베트 관광은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작년과 그 이전 몇 년만 해도 노동절 연휴에는 티베트로 여행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노동절에는 저희 가게뿐만 아니라 많은 호텔과 민박들도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시장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한산합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여러 대리상들에게 전화까지 해봤는데요. 유동인구가 단순히 줄어든 수준이 아니라 거의 사라졌다고 할 정도입니다. 최근 반년 동안 중국 일선 도시들의 사회 소비재 소매 총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심천은 2.5%, 북경은 6.3% 감소했으며 상해와 광주의 경우에는 하락폭이 10%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같은 소비 위축은 외식업과 소매업,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앞으로 소비 여력 역시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경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SNS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죽도록 일했지만 원가와 직원 급여를 제외하고 나니 결국 남은 돈은 겨우 7,400위안 뿐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이어 1년 내내 일해서 10,000위안도 벌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배달 일을 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허탈함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북경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한 사례로는 상해 외식업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상해 외식업계 전체 손실 규모는 7억 7천만 위안에 달했으며 일부 유명 노포 식당들조차 결국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슈퍼마켓과 쇼핑몰 역시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주말마다 쇼핑몰을 방문해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며 쇼핑을 즐기는 것이 대표적인 여가 문화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쇼핑몰 자체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실제 구매하는 상품 수도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스타벅스 커피를 즐겨 마시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가격이 더 저렴한 밀설, 빙성 같은 브랜드를 선택하고 있으며 고급 백화점에서 소비하던 사람들 역시 대형마트 할인 상품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중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비 다운그레이드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람들의 지갑이 점점 더 얇아지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자신감 역시 크게 약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애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으며 아이도 낳지 않는 걸까요? 직장인들에게 주어진 주말은 고작 이틀뿐입니다. 하루는 집에서 넋놓고 쉬어야 겨우 버틸 수 있고 나머지 하루는 또 야근을 하거나 추가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머니에는 돈도 없고 매일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낼지 신용카드 값은 어떻게 막을지만 걱정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겨우 버티고 있는 수준입니다. 결혼하는 사람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 혼인신고 건수는 169만 7천 쌍에 불과했지만 이혼 신고는 무려 62만 2천 쌍에 달했습니다. 혼인 대비 이혼 비율은 2.7대 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혼부부 2.7쌍이 결혼 신고를 할 때마다 기존 부부 1쌍은 이혼 신고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비율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조금 높은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산동성, 하남성, 하북성 이 세 지역에서 이민 상담이나 여권 발급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경기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80년대생인데 벌써 7개월째 실직 상태입니다.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할 용기조차 없습니다. 중년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이제는 로봇까지 실업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사람 대신 기계를 쓰면 큰 돈 벌 수 있을 거라고 미친 듯이 공장 자동화를 밀어붙였죠. 그런데 결과는 공장 자체가 망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산업용 로봇대들이 폐철 가격으로 헐값에 처분되고 있습니다. 상해 기업들은 도대체 이전한 겁니까? 아니면 폐업한 겁니까? 특히 가전구 쪽은 정말 빈 공장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공장만 해도 100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도 엄청 큽니다. 대략 2무 넘고 3무 가까이 드는 땅인데 오랫동안 비어있는데도 아직 임차가 안 나갔습니다. 착주 사람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렇게 넓은 공장 단지가 텅 비어있고 사람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기 사장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받아 운영할 만한 대형 기업이 아직 남아있기는 한 겁니까? 도대체 있긴 한 겁니까? 전국의 마트업계 동료 여러분, 저는 먼저 물러갑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2일이고 제 마트는 할인 정리 세일을 끝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들은 위선적일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끊임없이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연기로 진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싼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믿든 안 믿든 이 한마디는 기억하십시오. 지금 얼마나 악하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결말도 그만큼 비참해질 것입니다. 왕이 천하를 구하고 천하는 또 진정한 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토를 빼앗고 권력을 다투고 미색에 빠지고 부패를 일삼고 반란을 두려워하며 백성의 재물을 긁어모으다가 결국 왕조는 멸망합니다. 미래에는 과연 어떤 거대한 인물이 나타나 이런 역사의 철칙을 뒤집고 다시 세상에 깨끗한 땅을 돌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중국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역시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경제 전망 자체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언제든 실직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동시에 연금 문제와 주택담보대출, 교육비,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압박이 마치 거대한 산처럼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해에 거주하는 한 네티즌은 자신이 과거에는 전자제품 마니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스마트폰과 태블릿, 각종 디지털 기기를 구매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최근에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사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연말 보너스가 사라졌고 주식시장 상황 역시 좋지 않으며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제때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생활 압박 속에서 소비 욕구를 억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현재 중국 일반 시민들의 소비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지출을 줄이고 절약을 하고 있음에도 실제 생활 형편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최소한의 안정감을 찾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가진 돈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현재 사람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신중한 선택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과 생활 압박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이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으며 공식 선정과 실제 삶 사이의 괴리를 체감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오랫동안 강조해온 이른바 번영서사에서 벗어나면서 과거 비판받았던 전통적 가치와 문화가 오히려 지켜야 할 소중한 대상이었다는 점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